의료급여 일종 수급자분들, 병원 한 번 가려면 1,000원이라도 본인 부담금을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매달 나라에서 그 돈을 대신 넣어준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문제는 이걸 몰라서 그냥 현금으로 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생활유지비가 정확히 뭔지,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병원에서 어떻게 쓰는 건지, 그리고 쓰고 남은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소하지만 담백한 복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소담이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줄여서 건생비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의료급여 일종 수급자분들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내는 본인 부담금, 그걸 나라에서 미리 충전해주는 겁니다. 마치 교통카드에 돈을 넣어놓는 것처럼요. 병원 가면 그 잔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는 구조예요. 지원 금액은 한 달에 6,000원입니다. 수급권 자격을 취득한 달부터 매월 1일에 자동으로 생성돼요. 예를 들어 3월 25일에 수급 자격을 얻으셨다면 3월분 6,000원이 바로 잡히고 4월 1일에 또 6,000원이 들어옵니다. 날짜가 며칠이든 상관없이 그 달에 하루라도 자격이 있으면 6,000원 전액이 지원돼요. 일할 계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일종 수급자라고 전부 받는 건 아닙니다. 건생비를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본인 부담 면제자가 바로 그 경우인데요. 18살 미만인 분, 등록 희귀질환이나 중증 난치질환자, 등록 중증 질환자, 임산부, 행여 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계신 분, 선택 의료급여 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분들은 애초에 병원비 본인 부담 자체가 면제되니까 건생비를 따로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참 합리적인 것 같으면서도 막상 자격이 바뀌는 시점에 혼란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어요. 한 가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요. 현역 사병 같은 군복무자분들은 복무기간 동안 매년 1월분,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달분만 지원됩니다. 군대에서는 의료를 군에서 해결하니까 외래 진료 쓸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만 유지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건생비를 실제로 어떻게 쓰는 건지가 중요하죠. 병원이나 약국에 가시면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수진자 자격 조회 시스템을 통해서 잔액 확인이 됩니다.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나 조제를 한 뒤 이 시스템으로 차감 요청을 하면 진료 확인 번호가 나오고 그 금액은 별도로 청구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기관에 지급돼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건생비 잔액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건생비부터 써야 합니다. 이걸 선차감 의무라고 하는데요. 잔액이 있는데 현금으로 먼저 내겠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건생비를 먼저 차감하고 모자라는 부분만 현금으로 내는 구조예요. 그런데 만약 잔액이 하나도 없으면요? 그때는 본인 부담금 전액을 현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건생비 차감은 당월 진료분에 한해서만 가능해요. 예를 들어 1월 25일에 진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2월 1일에 차감 요청을 하면 그건 안 됩니다. 지난달 진료권을 이번 달 건생비에서 소급 차감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서 실수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병원 쪽에서 차감 요청 시점을 놓치면 수급자분이 결국 현금으로 부담하게 되거든요. 진료 받으신 날 바로 차감 예청이 됐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건생비를 안 쓰고 남은 잔액, 이걸 진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2월 돼서 계속 쌓입니다. 안 쓰면 다음 달로 넘어가고 또 다음 달로 넘어가요. 그리고 매년 연말 기준으로 잔액이 확정되면 다음 해 3월 말까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기관, 그러니까 시군구청으로 통보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수급자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이게 정기지급이에요.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잔액이 2,000원 미만이면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지급이 안 돼요. 여기서 장기 입원하신 분들은 좀 다른 규정이 적용되는데요. 한 달 내내, 그러니까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계속 입원해 계신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분 건생비는 잔액 환급에서 빠집니다. 입원 중에는 외래 진료를 안 하시니까 건생비를 쓸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매 한 달당 6,000원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겁니다.
다만 입원 중에 외래를 이용하시면 그때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은 건생비로 지원받으실 수 있어요. 제도가 꽤 세밀하게 설계되어 있죠. 그리고 정기지급 말고도 잔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급권을 잃거나 1종에서 2종으로 종별이 바뀌거나 선택 의료금융기관 이용자로 편입될 때예요. 이런 자격 변동이 생기면 매 반기 말을 기준으로 잔액이 확정되고 보장기관에서 한 달 안에 계좌로 입금해줍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계좌 관리예요. 보장기관에서 수급자 계좌를 파악해서 입금하는 구조인데 계좌가 파악이 안 되면 입금이 안 됩니다. 행방불명이거나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가 제외되고 이 미입금권은 다른 보장기관으로 이관도 안 돼요. 결국 본인이 확인하고 계좌를 제대로 등록해 두시는 게 핵심입니다. 시설에 입소해 계신 분들은 시설장을 통해 계좌를 미리 파악해 두셔야 퇴소무에도 잔액을 받으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건생비에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3년이에요.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서 건강생활유지비를 지원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3년이란 게 길어 보이지만 모르고 지나가면 순식간이거든요. 정리해드릴게요.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게 매달 6,000원씩 지원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제도입니다. 병원에서 건생비로 차감해서 쓸 수 있고 안 쓴 잔액은 2월 되다가 연말 기준으로 현금 환급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2,000원 미만이면 안 되고 계좌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생비 자체는 한 달에 6,000원이라 큰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병원을 자주 가시는 분들한테는 매번 1,000원, 2,000원 아끼는 게 쌓이면 분명 도움이 되는 돈이에요. 무엇보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건데 모르고 지나가는 게 가장 아깝잖아요. 혹시 주변에 의료급여 1종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복지 정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소담이었습니다.